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무기, 그렇지만 멋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념비적인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세계 최초입니다. 탄도미사일에 격침된 잠수함인데, 자, 세계 최초 타이틀이 무려 3개나 붙어 있습니다. 제목에는 지금 탄도탄에 격침된 최초의 잠수함이라는 최초만 붙어 있지만 사실은 3관왕이에요. 지금 이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양궁의 김우진 선수가 3관왕 달성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세계 최초 타이틀 3관왕. 도대체 뭐가 3관왕이냐? 정말 기가 찬데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킬러급 잠수함이에요. 킬러급 중에서도 636.3 로스토프 나노드함 보겠습니다. 자, 키이우의 뒤를 노리는 러시아군의 비수 칼리브르 미사일이죠. 이 칼리브르 미사일은 함대 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 칼리브르 미사일이 갑자기 뒤통수를 치러 나오니까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피곤하죠. 특히 우크라이나의 방공 레이더들은 전부 대부분 동쪽을 바라보고 있죠.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남쪽에서 날아온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힘들죠. 레이더의 사각지대에서 날아오니까. 그래서 막아낼 확률이 꽤 적은 게 순항미사일이지만 막아낼 수가 없어요. 반대쪽에서 날아오니까 칼리브르. 그런 칼리브르 중에서도 수상함에서 발사하는 칼리브르는 물에 떠 있으니까 제가 좀 쏠 것 같은데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잠수함은 서방세계의 해상 초계기, 서방세계의 정찰기가 보고 있다 하더라도 잠수함 못 보니까 갑자기 그냥 푹 쏘아오르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에서 쏘는 이 칼리브르 미사일이 굉장히 골치 아파하던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손쓸 수 없는 흑해 최강 전력, 바로 흑해 함대의 잠수함들입니다. 흑해 함대는 다른 이 발트 함대, 또 그 위에 있는 북방 함대,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태평양 함대와 달리 핵 잠수함이 없어요. 전부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왜냐? 흑해라는 작은 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중해 이런 데서 작전해야 되고, 또 연안 방어 작전이 주 임무죠. 나토의 잠수함들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서 흑해로 들어와서 러시아의 배후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이런 연안 작전, 방어 위주의 작전을 하는 전력이다 보니까 이 흑해 함대는 전부 킬러급 디젤 잠수함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흑해 함대에 이렇게 7척의 킬러급 잠수함이 있는데 두 가지 형식이에요. 1990년도에 취역한 킬러 877V 알로사함이 있는데, 이건 지금 있는 킬러급 잠수함과는 완전히 다른 디젤 펌프젯 방식의 실험함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사실은 전력 외롭치고, 그 다음에 노보로시스크, 여기에서부터 이 콜피노까지, 여기가 이제 킬러 636.3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에 걸쳐서 한 해에 2척씩 취역한 이런 10년도 안 되고 8년에서 10년 사이니까 꽤 새 잠수함이죠. 완전 새 겁니다. 그 새 잠수함인데 6척 중에 2척은 2022년 2월 24일 전쟁을 하기 직전에 흑해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지중해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포러스 해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전쟁이 개전하고 나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튀르키예가 러시아든 나토든 그 어느 나라의 해군 함정도 통과시키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발표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흑해 함대에서 칼리브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킬러 636.3, 이 877은 칼리브르 안 됩니다. 이게 4척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미사일을 쏜 건데, 지금 그 중에서 3척은 노보로시스크로 피신가했습니다. 지금 세바스토폴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됐죠. 흑해 함대 사령부. 노보로시스크로 피신해 있는데, 자, 로스토프 나노드, 이 배는 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다가 격침됐는지, 또 킬러 636.3은 어떤 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급 서방제 잠수함에 필적하는 성능이 킬러 636.3인데, 이건 뭐 로미오나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상이죠. 로미오 같은 이 구형 러시아 소련제 잠수함 보면 아주 길쭉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길이에 비해서 지름도
꽤 커요. 9.9m니까 길이는 76.2m, 지름은 9.9m. 그러니까 제법 똥똥한 그런 통통한 형상이죠. 배수량은 수상 배수량 2,300톤, 수중 배수량 3,040톤. 그러니까 3,000톤급 잠수함이에요. 추진은 디젤 전기 추진인데 일단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뭐 AIP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120셀 납축전지 두 개가 있는데 납축전지는 아시다시피 요즘 최신의 그 리튬 이온하고는 완전히 좀 오래된 세대죠. 그런데 AIP도 아니고 그냥 납축전지 120셀짜리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자망 일수가 보장이 안 됩니다. 최대 300m까지 자망할 수 있고 속도는 수상으로는 최대 12노트, 수중으로는 25노트. 뭐 이제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면 뭐 한 10분 정도 주행하면 방전될 수도 있겠죠. 지속 작전 일수, 그래서 지속 자망 일수 이렇게가 아니고 우리 선원 1급 뭐라면 뭐 보름 동안 작전할 수 있다, 자망해서 작전할 수 있다 뭐 이러는데 이건 작전 일수 45일 작전하는 거야. 우리 장보고급도 그렇게 해요. 왜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스노클링 해서 배터리 충전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이 덩치 이런 걸 봐서 하루에 2번씩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래서 무장은 533mm 어뢰발사관 6개가 있습니다. 이 어뢰발사관 6개 18발의 각종 무장을 실내에 탑재하고 있는데 어뢰, 기뢰, 그리고 칼리브르 미사일, 이거 이제 지상 타격용이죠. 그리고 클럽, 대한미사일 이렇게 4종류를 섞어서 18발 넣는데 어떤 조합을 하는 거는 뭐 출항할 때 선택하기 나름이죠. 기뢰 부설 작업한다. 그럼 기뢰를 많이 넣고, 그게 아니고 적 수상함을 공격한다. 어뢰 많이 넣고, 또는 클럽 이 미사일 뭐 한두 발 넣고 나머지 어뢰 넣고. 이번 임무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수상함 이런 거 없으니까 이번 임무는 그냥 키우를 배후에서 치고 들어가는 지상 타격용이야. 그럼 칼리브를 다 꽂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어뢰 발사관에서 수직 발사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뢰 발사관에서 미사일을 뿜어내고 그 미사일이 솟구쳐서 날아가는 겁니다. 자, 개전 초에 성공적이었던 해상 봉쇄 작전과 지상 타격 작전이었어요. 이 크림반도 있고 오데사 앞에서 이렇게 차단 작전 했는데 뭐냐? 바로 기뢰를 확 뿌려놨죠. 그래서 이 오데사에서 출항해서 해외로 곡물들 수출하고 해야 되는데 수출을 못하게끔 막았어요. 왜냐? 우크라이나의 돈이 안 돌게 만들어서 전쟁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데사를 기뢰로 봉쇄를 했던 그 기뢰 작전 했던 게 바로 이 킬로 636.3 잠수함들이고요. 그리고 칼리브리 미사일로 지속적으로 지상 타격 작전을 해왔던 바로 그 배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제해권, 제공권 다 가지고 있다라고 자만을 한 거예요. 배라는 것은, 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작전 시간을 작전하고 나면 수리를 해야 되죠. 정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바토폴에 있는 흑해함대 본거지에서 그 수리 조선소에 올려놓고 수리 정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가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놈을 제거하자 해서 우크라이나 공군이 프랑스, 영국이 준 스톰 섀도우, 스칼프 이지 이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공군이 떠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쏴버린 겁니다. 그날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23년 9월 13일인데요. 적의 순항미사일 10발이 날아와 이 가운데 7발을 요격했으나 3발 중에 2발이 수리 중인 잠수함에 명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 중앙에 1발, 그리고 함수 부분에 1발, 이렇게 2발을 맞았어요. 그런데 탄도 중량 450kg급의 이 스톰 섀도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뭐 그냥 대파 이 형상이 그래도 남아있죠. 이게 이 잠수함이라는 게 압력에 견디기 위해서, 수압에 견디기 위해서 아주 고장력 강판으로 만든 압력 선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멀쩡한 상태인데 나머지 1발, 요격하지 못한 나머지 1발은 상륙함에 가서 맞았습니다. 그 상륙함도 대파됐어요. 자, 그래서 이 잠수함 전문가들은 이거 안 된다, 이거 폐선해야 된다, 쓸 수가 없다, 함수 맞았죠, 그리고 함 중앙 맞았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쓰겠냐 라고 됐는데 러시아는 그래도 살려보자 해서 살리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 여기에 잠수함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천으로 된 차양을 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 위성에서 잘 안 보이도록 위장막을 친 거예요. 그냥 차양입니다. 차양. 천막 같은 거 친 겁니다. 뭐 건물을 따로 지은 게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만이지 않습니까? 만을 가로지르는 워낙 많이 좁으니까 만을 가로지르는 차양을 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빼곡히 함수가 보였던 겁니다. 저기 아직 있네 해서 우크라이나가 여기다가 에이테킴스 탄도미사일 쏴버린 거예요. 자, 차양이죠. 그냥 천입니다. 여기다가 두 발을 쐈어요. 에이테킴스 한 발은 함수 부분에 정확하게 명중했어요. 한 발은 아마 옆으로 가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 밑에서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폭발 압력으로 조금 약간의 데미지를 줬을 것 같고, 한 발은 정확하게 명중해서 침몰, 바로 그냥 침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아시다시피 하이마스나 MLRS에서 쏘는데 탄두가 두 종류죠. 한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탄식 살포 방식의 에이테킴스고, 한 발은 또 다른 종류는 하푼에 들어가는 그 관통탄두, 그걸 집어넣죠. 아마 이 공격은 관통탄두를 집어넣은 에이테킴스를 썼겠죠. 그래서 이 관통탄두가 뚫고 들어가서 터졌으니까 그 속도 에너지, 그리고 하푼 함대함 미사일과 똑같은 탄두니까 그 대함 타격 능력을 가진 220kg짜리 탄두가 관통해서 터져버렸으니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파괴됐어요. 자,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세계 최초 타이틀이 된 겁니다. 어떤 타이틀이냐? 세계 최초로 탄도미사일에 격침된 잠수함이에요. 탄도미사일에 격침된 잠수함이 있겠습니까? 어뢰에 격침됐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에 격침된 잠수함 최초 1관왕. 2관왕은 뭐냐? 세계 최초로 수리 중에 공격받아서 침몰한 잠수함. 뭐 수리 중에 공격받았던 잠수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침몰한 잠수함은 처음이에요. 수리 중에 공격받아서 침몰한 잠수함 2관왕. 3관왕은 뭐냐? 세계 최초로 순항미사일도 맞아보고 탄도미사일도 맞아보고 다 맞아본 잠수함. 그렇지 않습니까? 스톰쉐도 맞았죠. 그리고 에이테킴스 맞았죠. 이런 잠수함이 있을까요? 없죠. 순항미사일도 맞고, 어뢰도 아니고 순항미사일도 맞고 탄도미사일도 맞고, 그리고는 침몰한 잠수함 3관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세 척도 도망자 신세로 노보로시스크에 가 있는데, 그 세 척 제가 생각컨대 언젠가는 우크라이나 해군의 넵튠 미사일이나 드론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박살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로스토프 나노드 함이고 그와 동급의 킬로 636.3 잠수함입니다. 흑해함대의 주력 잠수함 킬로 636.3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